안녕하세요. 야구를 좋아하는 외인이입니다. LG 고우석 선수가 BFA 8년 200억 거절을 하면서 이정우처럼 메이저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해보고자 하고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영상을 만드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현재 고우석의 초대형 계약 거절로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포심 회전수, 무브먼트, 구속에서 메이저에 먹힌다. 오승환이 메이저에 있을 땐 전성기가 지난 상태였는데 고우석도 충분히 먹힐 만하다. 반대로 국내에서 도미넌스 시즌도 없었다. 메이저가 쉬운 곳도 아니고 200억을 거절할 정도는 아니다. 단순하게 유튜브 커뮤니티의 게시물만 봐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고우석의 포심이 메이저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파란색으로 나오는 수직 무브먼트는 27.6cm. 회전수가 편차는 있지만 2500rpm 근처에 형성됩니다. 구속은 KBO 최고 수준으로 153km대에서 형성됩니다. 이렇게 보면 다 어마무시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O에서 직구가 더 맞아 나가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투고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직구 POPS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2021가 2020보다 꽤 좋지만 리그 평균 POPS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2022는 직구 POPS가 리그 평균 POPS보다 확실히 웃돌았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속에도 직구는 더 맞아 나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우석의 포심은 별로다. 둘째, 타자가 다른 구종은 버리고 패스트볼만 노린다. 이건 누가 봐도 후자에 해당합니다. 슬라이더 구속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는데 146.7km 웬만한 선수들 패스트볼 평균 구속보다 훨씬 빠릅니다. 최고는 150km 넘나드는데 수베로 감독은 저 새끼는 뭐지? 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슬라이더 POPS만 봐도 KBO에서는 칠 수 없는 공을 던지니 굳이 노린다면 일자로 날아오는 포심을 노리는 것이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폰트는 직구 구사율이 67.7로 대놓고 직구만 던지는데도 타자들도 직구가 올 줄 알고 대놓고 노리더라도 POPS가 0.64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낮습니다. 오승환이 해외 진출 전 패스트볼을 75% 이상 던져서 대놓고 노리고 들어와도 언터처블이었습니다. 고우석 직구 포시 미노리고 치니까 앞 선수들과 달려 칠만한데?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회전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KBO와 MLB 선수들 간의 회전수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메이저 최고 투수 디그롬의 회전수가 2500rpm 근처에 형성되는데 KBO에서 2500 근처만 나와도 전부 누구누구급이다. 메이저에서도 수준급의 회전수를 자랑한다. 기사가 쏟아지는데 검색하면 쉽게 봅니다. MLB가 미끄러운 공인구 때문에 회전수가 적게 나와 KBO보다 적게는 200rpm, 많게는 500rpm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파인타르 의심 선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후술하겠지만 정말 심한 경우는 600rpm 넘게 차이납니다. 스트레일리가 KBO에서는 파인타르를 쓸 이유가 없었다. 다르게 말하면 미끌거리는 미국에서는 한 번 써봤다. 라는 말이 되는데 그만큼 KBO 공인구가 잘 잡히고 회전수도 파인타르를 쓴 만큼 나온다고 보면 된다. 오승환의 MLB 회전수입니다. 국내에 복귀하기 전 2200rpm 정도 나왔는데 복귀하면서 세 번째 수술과 만 38세임에도 오히려 회전수가 200rpm 이상 올랐습니다. 그것도 40에 가까운 나이에 수술을 3번 한 선수가 말이다. 폰트의 MLB 회전수로 편차가 있지만 2300rpm 정도로 보면 됩니다. KBO에선 2800rpm 이상을 꾸준히 찍는데 500rpm 정도 차이 납니다. 벤자민도 MLB에선 2300rpm을 넘는 수준이었는데 KBO에서는 2960으로 600rpm 정도 올랐죠. 롯데 스트레일리가 2350 정도에 형성되지만 17, 18, 19 거치면서 지속적인 상승과 인터뷰 내용을 미루어 보았을 때 사무국 제재 전 써본 걸로 추측됩니다. 그럼에도 KBO 와서 200rpm 상승 효과를 보았습니다. 메이저 진출 전 김광현도 2300을 넘고 2400에 육박했지만 메이저 진출 후 약 2150rpm까지 줄었다. 그럼 켈리는 뭔가요? 유지되었는데 할 수 있지만 처음엔 비슷했지만 사무국에서 단속 이후 갑자기 낮아진 게 유지된다. 애리조나 선수들이 징계도 받고 다수 의심받는 걸 보면 아니길 바라지만 어느 정도 의심이 가기는 한다. 양현종도 MLB에선 2200을 넘지 못했는데 KBO에서는 2500 근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프랑코, 플렉센 수많은 선수들을 보더라도 운이 좋아 공인구가 잘 맞아 적게 떨어지면 200rpm 정도 기본적으로 300rpm 이상 차이 난다고 봐야 합니다. 고우석의 회전수 약 2500rpm이 공인구가 잘 맞아 200rpm 떨어져 형성돼도 회전수로 메이저에서 경쟁력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처럼 300에서 500 정도 떨어진다면 회전수로 MLB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불펜 중에서 평균 구속은 원탑인 건 부정할 수 없는데 메이저리그로 넘어가면 불펜 중에서는 평범한 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153.5km를 마일로 환산하면 95.3마일입니다.
95마일은 MLB 39단에서 대부분 여러 명 가지고 있는 급. 남들이 던지는 구속은 나온다고는 볼 수 있지만 구속으로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다. 그건 아닙니다. 남은 건 수직 무브먼트 27.6cm인데 KBO에서 100위밖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퍼센트로 본다면 상위 44%로 평균보다 조금 낮습니다. 만 40세에 수술을 3번 한 오승환과 큰 차이를 내지 못한다. 다르게 말하면 KBO에서도 수직 무브먼트로는 경쟁력이 없다고는 못해도 절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승환의 MLB 평균 대비 수직 무브먼트에 관한 수치입니다. 2016에서 2018 마무리와 세던맨으로 활약하던 시절 이마저도 모두가 포심 전성기가 한 번 꺾였다 했지만 수직 무브먼트가 리그 평균은 확실히 상회할 정도였고 남들보다 1.4cm가 아니라 인치가 덜 떨어지는 공을 던졌습니다. 괜히 K 야구 선수 포심 고트가 아닙니다. 게다가 포수는 세계 최고의 몰리나와 주로 배터리를 했고 제구력은 KBO에서도 독보적으로 으뜸이었다. 오승환은 이렇게 확실한 자신만의 무기를 갖추고 있었고 이중 키킹, 디셉션, 제구력 등 타자에게 까다롭게 할 요인을 두루 갖춘 선수였기에 구속이 비교적 떨어짐에도 잘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우아하는 오타니의 투구입니다. 오타니와 오승환이 뛰던 시즌의 평균은 다르지만 오타니는 리그 평균보다 1.2인치가 더 떨어지는 공을 던집니다. 지금 이게 MLB의 현주소입니다. 실제로 오타니는 포심 피안타율, 피장타율이 높은 편이고 말도 안 되는 슬라이더와 스플리터로 순항하고 있는 투수입니다. 당시 16년도에는 내셔널리그 불펜 중에서 베이스볼 레퍼런스 승리기여도 1위로 그 유명한 젠슨을 2위로 제쳤습니다. 헛스윙률, 컨택률 모두 1위를 했을 정도로 사기적인 해였습니다. KBO 9이닝당 3진, 볼넷을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탈삼진 능력에 수술하던 부상 시즌을 제외하고는 볼넷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고우석에 가공할 만한 삼진 능력은 모두가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볼넷을 오승환처럼 적게 주면서 제구가 리그에서 손에 꼽을 정도도 아닙니다. 전성기 지난 오승환도 잘했다고 고우석이 잘할 거라는 말이 돌지만 전 레벨 자체가 다른 투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김광현은 수직 무브먼트가 고우석이랑 비슷한데 나름 성공적이고 유의미한 성적을 갖추지 않았냐 하지만 김광현은 수직보단 수평 무브에 초점을 맞춘 투수라는 점입니다. 고우석은 마이너스 12.5지만 김광현은 플러스 4.8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제구가 꽤 되는 자연성 커터를 던졌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직 무브먼트가 비슷합니다. 김광현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자연성 커터나 변화구로 대부분 땅볼을 유도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MLB 최고의 내야진이라 불리는 사골글 내야진 골드슈미트, 에드먼, 윙, 대용, 아레나도, 몰리나 어떠한 땅볼이든 다 잡아줄 능력이 있었기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골글을 못 받은 대용조차 바해지급의 DRS를 냈다. 고우석도 이런 내야진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죠. 김광현과 고우석은 조건부터가 완전 다른 케이스다. 릴리스 포인트도 리그 평균보다 현저히 낮고 익스텐션도 KBO 리그 평균보다 20cm나 짧다. MLB 평균보다 30cm 혹은 그 이상 짧을 텐데 익스텐션이 길수록 체감 구속이 올라가는 걸 생각하면 반대로 체감 구속에서 손해를 크게 볼 수밖에 없다. 김광현의 익스텐션은 6.7에서 8피트 2.04에서 7m에 형성되어 MLB 평균보다 길었으며 체감 구속 증가 덕을 많이 봤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포심으로 MLB에서 경쟁력을 갖추기에 많이 어렵고 없다는 편이 맞다. 각 요소를 쪼개서 보더라도 남들보다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다. 그나마 구속에서 MLB 불펜들 던지는 정도다. 평균 구속이 계속 올라가는 MLB라 진출할 때는 이마저도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포심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익스텐션, 릴리스 포인트는 신장에 문제가 있으니 회전수를 폰트급으로 올리던지 수직 무브먼트를 리그 최소 30위권 내로 만들던지 평균 구속을 2km 정도는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MLB에 전혀 경쟁력이 없는가? 그건 또 아니다. 이때까지 포심 경쟁력이 없다고 해놓고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지만 오승환처럼 마무리나 세던맨이 목표가 아니라면 일반 불펜으로도 괜찮다면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